건널비와 부피 구하기. 건널비는 입체 도형 겉면의 넓이를 모두 더한 값으로 이를 보다 쉽게 구하기 위해서 입체 도형을 평면 도형에 펼쳐놓은 전개도를 이용하죠. 그리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므로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다면체나 회전체의 건널비나 부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값을 구할 수 있지만 특이한 모양의 건널비나 부피는 어떻게 구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해 보죠. 우리 몸의 건널비는 얼마일까요? 독일의 예술가인 킴 울리흐는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스티커 수만 개로 자신의 몸에 완전히 부착해서 그 개수가 얼마 정도인지 알아봤어요. 몸에 붙인 스티커를 모두 떼어 큰 종이에 옮겨 붙여 세었더니 모두 18,360개의 스티커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방법으로 울리흐는 자신의 몸의 건널비가 18,360제곱센티미터임을 알아냈어요. 물론 우리 몸의 건널비는 인종이나 체형,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몸의 건널비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병원에서는 사정이 달라요. 병원에서 환자의 상처 부위를 치료할 때 환자의 상처 부위에 대한 건널비를 알아야 치료약의 적절한 양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아기들은 몸의 건널비에 따라 체온이 결정되므로 건널비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몸의 건널비에 비하여 아기 몸의 부피가 크면 몸의 온도를 내리거나 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살아가면서 갑자기 당하게 되는 불이나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은 아주 위험해요. 화상의 심각성은 신체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화상을 입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의 법칙이 사용된다고 해요. 아래 그림과 같이 사람의 몸은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분은 몸의 건널비의 대략 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의학에서는 화상의 부위가 몸의 건널비의 10%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러한 구의 법칙을 이용하면 화상의 심각성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체에 대한 건널비는 첨단 의료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몸 전체를 스캔하면 측정이 가능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주입되는 치료제의 투여량도 개인별 신체 데이터에 따라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돌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지 고민해 볼까요? 돌과 같이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모양을 지닌 물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을 가득 채운 원기둥 모양의 수조가 있어야 해요. 물로 가득 채워진 수조에 돌을 넣으면 돌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게 되고 다시 돌을 빼낸 후 물이 빠져나간 높이를 구하면 빠져나간 물의 양을 알 수 있으며 즉 빠져나간 물의 부피가 돌의 부피가 되겠지요.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할게요. 기원전 2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시리쿠사 지역의 왕 히에론 2세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신전에 금으로 만든 왕관을 바치기로 했어요. 왕은 기술이 좋은 금세공 기술자를 불러 왕관을 만들도록 명령하였고 얼마 후 금세공 기술자는 왕관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금세공 기술자가 왕으로부터 받은 금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은을 섞어 왕관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왕은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를 불러 조사하게 했고 신전에 바쳐야 할 왕관에는 조그만 손상도 입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날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하던 그는 물이 가득 차 있던 욕조에 평소와 같이 무심하게 몸을 담갔어요. 그러자 욕조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밖으로 넘쳐 흘렀어요. 이때
이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중 아르키메데스의 뇌리에 문득 뭔가가 스쳐갔어요. 욕조에서 넘쳐 흐른 물의 양은 물속으로 들어간 자신의 몸의 부피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물 속에 금으로 만든 문제의 왕관을 넣으면 왕관의 부피와 같은 양의 물이 넘쳐 흐를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발견에 흥분한 나머지 아르키메데스는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 뛰쳐나와 유레카,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유레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즉 육면체와 같은 규칙적인 모양의 금덩이나 은덩이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재서 이들을 곱하면 부피를 정확히 구할 수는 있지만 이 왕관은 규칙적인 도형이 아니므로 왕관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흘러 넘친 물의 양을 계산하면 그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금덩이는 같은 부피의 은덩이보다 훨씬 무겁고 그래서 은덩이는 같은 무게의 금덩이보다 그 부피가 크므로 이들을 물이 가득 찬 수조에 담그게 되면 같은 무게이더라도 금덩이보다 부피가 더 큰 은덩이의 수조에서 흘러 넘친 물의 양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금덩이와 은덩이를 수조에서 꺼내어 두 수조의 비어있는 부분의 높이를 알아보면 왼쪽 수조에서 비어있는 수조의 부분이 금 1kg의 부피이고 오른쪽 수조에서 비어있는 수조의 부분이 은 1kg의 부피가 되죠. 둘 다 같은 무게인 문제의 왕관과 왕이 걷는 금덩이에 대하여 수조에 다시 물을 가득 채운 후 비교 실험을 했어요. 만약에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재질의 무게이므로 부피는 서로 같게 되어서 흘러 넘친 물의 양도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 둘은 똑같은 크기의 수조에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왕관이 담긴 수조에서 흘러 넘친 물의 양이 더 많게 되죠. 우리 옛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말이 있어요. 소문이 났다는 것은 당사자인 금세공인이 자랑하듯 떠벌리고 다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와도 이러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겠지요. 다시 왕관과 순금을 꺼낸 후 각각 비어있는 수조의 높이를 구하여 왕관과 순금의 부피를 구하였고 또한 같은 무게의 은덩이도 이와 같이 실험하여 비어있는 수조의 높이를 구한 후 두 결과를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금을 은으로 바꾸었는지도 계산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